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봄이라서 그런가 1, 2월 달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학원마다 다 오래간만에 가는 것 같아요. 279쪽인 것 같아요. 279쪽. 다음 5월 달에는 유학집 나간다면서요? 네. 유학집은 등기법부터 할 생각이에요. 여지까지 계속 공간정보법 지적부터 먼저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적은 좀 꼼꼼히 하는데 등기는 이제 많이 날아가니까 이번에는 등기법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등기법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조금 머리에 남아있겠죠. 네. 계속이야? 그러면 좋은데. 네. 그래서 요 5월 달에는 첫날 등기법부터 앞에부터 진행할 텐데요.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유학집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되는 부분만 제가 테마별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셔도 한 10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등기법만요. 등기법만. 네. 279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는데 출제가 됐던 기출 지문들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그 체크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279쪽에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방문 신청의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2번에 신청서 작성이란 부분이 있죠. 이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신청서 작성 1번, 2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갖고 281쪽을 보시면 거기 6번에 등기 신청의 접수가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의 접수 거기 동글뱅이 두 번째를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접수번호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접수번호가 같을 테니까 순위도 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동글뱅이 2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7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이 등기법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를 요즘은 반환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반환을 안 했어요. 이 등기원인 증서, 계약서를 얘기하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필증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등기원인 증서 갖고 등기필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등기원인 증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필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등기필 정보가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원인 증서는 그냥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원인 증서 반환 체크하시고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전자신청이 나오는데 전자신청을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전자신청은 프린터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283쪽을 보시면 5번이 나와 있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이것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프린터를 통해서 전자신청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거 플러스 요 5번의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이것까지 체크가 되시면 이제 전자신청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 미리 기억나십니까? 직접, 출석, 미리. 직접은 무슨 뜻입니까? 네?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출석은요. 출석.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등기 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은 같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죠. 등기 신청 이전에, 전자등기 신청 이전에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는 얘기는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이 나와 있는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밑줄 치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 기간은 3개월이 주어진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직접 출석해서 미리 신청해야 되죠. 그런데 연장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장은.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를 잘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넘겨보시는데 287쪽을 보시면 등기신청 이후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 2번 등기신청 접수에서 거기 4번을 좀 보시죠. 먼저 2번을 보시면 동시에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도 같다 그랬죠. 금방 보신 것이고 4번을 보시면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를 합니다. 1년마다 새로 부여를 하지 않게 되면 접수번호가 너무 커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1년마다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도 출제될 여지는 조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글뱅이 5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88쪽에 등기신청의 심사가 나와 있는데 심사는 형식적 심사한다고 그랬죠. 등기신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 즉 첨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보정과 치안은 나중에 다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2쪽에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각하 사유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1호와 2호를 기억하시면 돼요. 1호는 사건이 어떻습니까? 관할을 위반한 경우. 그렇죠. 관할 위반, 당해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었습니다.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규칙 제52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새롭게 등기법에 들어갔는데요. 요거를 오늘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나중에는 요거까지 다 이해가 되셔야 될 겁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먼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규칙 제52조의 규정을 먼저 보시면 이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올 확률 95%, 90% 이상. 네, 1번을 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서 각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뭐가 있습니까? 선박 뭐 이런 것들. 토지와 건물은 등기가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과 건물 위의 물건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별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처음 들으세요?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기억나셔야죠? 네,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 없는 권리. 등기 능력 없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동산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질권은.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특약사항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멋대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공시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특약사항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약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세권 양도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시죠. 이 특약사항의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한다는 거. 주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것을 특약사항이
주등기와 같은 등기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약정 금지, 특약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는데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 하더라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가 3번이면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3회 1번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사항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는 거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나중에 보실 거고요. 4번 보십니다.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소작제도 때문에 망했다라고 봅니다. 소작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 소작제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보여. 간주해요. 보통 역사학계에서. 그러면 이 소작제도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면 헌법을 만들 때 소작제도를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작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민법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소작제도를 금지시킵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이 소작제도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 바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금지시킵니다.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작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이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우리 민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담보물권의 통일성 위반이죠. 담보물권의 통일성 5가지 뭐가 있습니까? 불가분성, 그리고요 물상대위성, 수반성, 부정성, 타물권성, 이 5가지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번이 의미하는 바는 담보물권 통일성 중에서 뭐 위반입니까? 수반성 위반이에요.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이 담보물권도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같이 따라가죠. 수반돼서 따라가죠. 이를 수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반성 위반이니까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설명드렸습니까? 네,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설명드렸나요?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된다고 했고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아시죠? 네. 안 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법원의 촉탁. 기억나십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지만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하게 됩니다. 29조 제2호에 입각해서 각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 보존 등기죠. 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52조에 나와 있는 게 아마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왼쪽에 있는 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296쪽의 등기 실행을 보십니다. 등기 실행. 거기 등기 실행 순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반가로 2번 체크해 놓으십니다.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반가로 2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 문제 보실 때 또 확인을 할 겁니다. 미리 읽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96쪽에 2번에 예외가 있죠. 예외 1번 반가로 1번 이것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3번 직무규정의 효력이 있죠. 이것도 체크해 놓으십니다. 이것도 읽어보실 거예요. 이런 건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두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를 보십니다. 등기 완료 후의 절차. 거기서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제가 예전에 등기필증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담당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로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던 등기필증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른 제도가 대체하게 되는데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어떤 제도가 대체한다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십니까? 이 등기 완료 통지가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하는 기능은 뭐가 대체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기필증이 수행하던 기능을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가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왜?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등기필 정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뭐 한 번 듣고 기억이 나면 천재죠? 네. 안 나는 게 정상이세요. 이 등기필증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과 일치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 작성 교부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문구를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긴 민계공 공부하시느라고 정신없죠? 네. 우리 등기법은 좀 이게 절차법이라서 암기가 거의 안 돼요. 공법은 암기가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등기법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등기법만큼은 좀 평소에 공부를 해 두시지 않으면 7월쯤 돼서 등기법 아예 접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드시게 될 거예요. 근데 등기법을 접게 되면 세법과 공간정보법으로 합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법이 가끔은 어렵게 나와요. 그럼 세법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등기법을 접으시면 이제 2학년으로 진급하세요. 진급하기 싫으셔도. 그래서 운의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냐. 최소한 공법의 절반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공법의 절반. 저 개인적으로 우리 중개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과목은 공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민법 열심히 해봤자 기억 안 나세요? 합격하신 이후에. 네, 학교로는 원래 이제 필요가 없는 과목이고 합격한 이후에 그렇죠. 그런데 공법은 합격한 이후에 굉장히 쓸모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공법을 열심히 또 공법이 까락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래서 공법을 많이 하실 텐데 공법의 절반 정도는 등기법 투자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접지 않으실 겁니다. 절반 정도는 해주세요. 싫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될 때 그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겁니다.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될 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고 했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는 아예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셨나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신청인이 있을 때 이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 맞습니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작성되지 않습니다. 왜? 신청인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있을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텐데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는 등기가 있습니다.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는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존에 있던 등기명인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바뀌는 거는 전세금만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등기들은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작성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이해는 되시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암기가 되실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기명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명인이 돼야 되는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일 때만 작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일 때는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요.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있어서 강제 집행이 무서우니까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확정 판결을 받을 겁니다. 이때 갑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텐데 신청인은 누굽니까? 갑. 새로운 등기명인이 누굽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을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이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갑, 을, A. 그렇죠. 새로운 등기명이 된 자는 누굽니까? 을.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줄 수는 없겠죠. 작성 자체가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고 있죠. 을은 등기부에. 그러면 알려는 줘야 될 겁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알려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지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지만 알려는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지금 완료가 되었다라고 알려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 그렇죠.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첫 번째 수행하고요. 두 번째,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누구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까? 신청인에게. 그렇죠.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통지해 주는 것이고, 이 기능은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등기명인에게 이름이 올라갔음을. 그렇죠. 저쪽은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고, 이쪽은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이걸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가 나오는데, 작성을 먼저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신청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신청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관리자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등기관리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관리자는 등기명인이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인이 등기명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문구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요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고 이것도 인정이 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득점과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네,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권리를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리고 보전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얘기하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인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겠죠. 보전 등기 명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구.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인이 존재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인이 존재할 겁니다.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이 존재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의미하는 바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당연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넘겨보십니다. 2번을 보시면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권리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 명의라는 뜻이죠. 가등기 명인. 그자는 등기 관리자가 될 테고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걸 다 일일이 외우셔야 돼요. 암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은 좀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세 번째를 볼까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있습니까? 추가되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요 문구를 의미해요. 요 문구를.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이 나와 있는데 거기 등기필 정보의 구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성은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등기필 정보가 제시해 놨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60쪽 보십니다. 260쪽. 찾으셨습니까? 260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라는 문구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 거기 보시면 거기 가운데에 부착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그 부착은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놓은 거예요. 남들이 못 보게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련 번호, 비밀번호 나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의 구성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뒤돌아가셔서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는 거 밑줄 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등기 명인별로 작성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가 총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첫 번째 보시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어떻습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달라지는 경우죠.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습니다. 승선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달라지고 있죠.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이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입증시켜야 되는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고 한다면 이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아예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외가 중요한데요. 예외.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돼야 되는데 그걸 좀 이해해 보십니다. 이걸 한번 이해해 보실 거예요. 그럼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니까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이 10억 원이 변제되지 않게 되면 저당권 실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촉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A라는 매수인이 경락을 받게 될 겁니다.
경락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매수인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매각대금이 나오겠죠. 요즘은 경락대금이라는 용어보다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잘 씁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경매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매수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그렇죠. 매각 대금을 다 완납한 때, 다 낸 시점에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A 명의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걸까요?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해줘야 될 겁니다.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 누굽니까? 법원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즉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이 을명의로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A와 B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요 A는 뭐가 됩니까? 등기 의무자. 그리고 요 B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 의무자는 뭘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입증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A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A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법원이 촉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지라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돼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시요. 정리하죠. 원칙적으로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일 때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별도의 등기 권리자가 존재할 때는 그 자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공서가 촉탁할지라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등기필 정보의 통지 방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을 보실까요? 5번. 등기필 정보 통지의 상대방 나와 있는데요. 누구에게 통지해 준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된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에 보시면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느냐? 강공서가 촉탁을 하기 때문에 강공서에게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강공서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 또는 강공서 여기를 밑줄 치시입니다. 강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 이 부분을 밑줄 치시입니다. 그래서 강공서에게도 통지해 줘도 되고 요 A에게도 통지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 통지해 줘도 되고 요 A에게 통지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기소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건데요. 거기 기억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등기필증이건 등기필 정보건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종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필
정보 같은 경우는 이사를 다니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어딘가 사라지면 이거 난감합니다. 그래서 안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종이로 된 경우는 그렇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지받을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지받는다는 얘기는 컴퓨터에 보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컴퓨터가 먹통이 되다 보면 포맷하지 않습니까? 포맷해버리면 날아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하면 이게 저장 장치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이 복잡해집니다. 컴퓨터로 파일 형태로 통지를 받아도. 그래서 처음부터 나 필요 없으니까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다고 평가하니까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그때는 작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등기필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3개월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음도 3개월에 동그라미 치시고 외워두십니다.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등기소에서 3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수령하지 않으면 항상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는 작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 시읍, 이응 전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했었어요. 비읍을 보시면 승소한 등기부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등기 관리자를 위하여 대위 신청하는 경우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경우 신청인이 없으니까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만 쉽게 득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가 나오는데요. 이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 형태의 등기완료 통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기완료 통지. 이 등기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을 때는 알려는 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 완료를 통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등기 완료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이 신청인은 어느 경우에 등기 완료 통지입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및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야 된다.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건 뭡니까? 등기 명인이 되는 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등기필 정보와 등기완료 통지에 대해서 출제가 될 때 득점이 되실 겁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307쪽을 보시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2월 달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2월 달에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쭉 넘어가십니다. 대신 제가 필요한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어디까지 보실 거냐면 329쪽을 보십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한 대부분, 한 8, 90%는 출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329쪽에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오는데,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2월 달에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변경 등기는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변경 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 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은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등기가 변경, 경정 등기고, 변경과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의 경우에는 경정 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 등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면 이것을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이를 경정 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경정 등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가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잘못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이 그 등기 신청하고 있는 그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공을 하나 빼놓고 1000제곱미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것이죠. 공을 하나 빼먹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은 신청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되겠죠. 1000에서 1000제곱미터로 고쳐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경정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정등기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실행돼야 됩니다.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신청이 다시 신청해야 돼요. 뭐를요? 경정등기를. 그렇겠죠? 그런데 신청인이 제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이 제대로 신청, 즉 신청 정보에 1000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아침에 와이프랑 싸우고 오는 바람에 정신이 휘가닥 돌았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할 때 공을 하나 빼놓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것이죠. 따라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때는 신청인도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왜 신청인이 다시 경정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가장 열받는 자는 누굽니까? 신청인이죠. 등기관이 공 하나 빼먹어서 가장 화딱지나는 놈은 신청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후딱 아무도 모르게 후딱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권에 의해 경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출제가 될 겁니다. 요 차이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하나 더, 요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즉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승낙 없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승낙이 없다면 직권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낙이 없는데도 직권을 고쳐버리면 그 손해보는 자가 또 등기소에 가서 난리치겠죠? 예. 소장 나와! 막 이렇게 그럴 겁니다. 네.
두 번째. 심할서 써야 되겠죠. 암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심할서 써야 될 겁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장에게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입니다.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명인이 있다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사과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후 통지합니다. 사후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이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 등기 명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자에게 통지할까요? 한 명에게 통지하면 끝날까요? 네, 한 명에게 통지하면 끝납니다. 참으로 건방진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는 좀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를 해버립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 직권경쟁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